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뉴메타 손석진입니다. 오늘은 3월을 맞이하는 고3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캐스트를 찍어보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혹시 N수생 친구들이 선생님 왜 고3들에게만 말을 해주시나요? 저희를 버리시나요? 이렇게 혹시 생각할까봐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은 3월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수험생으로서 3월 한번 겪어보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거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제가 올리는 그 3월 학평 대비 방법 캐스트가 올라갈 건데 거기서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N수생 친구들은. 아니면은 요거 N수생 친구들에게도 혹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그냥 같이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고3 친구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 이제 진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뭐가 이제 진짜 시작이냐. 사실은 여러분들 1, 2월 달 1월부터 사실은 여러분의 수험 생활이 시작됐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1, 2월 달은 별게 아니었다. 진짜 힘든 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왜 그렇게 불길한 소리를 하느냐. 일단 여러분 3월부터는 아시다시피 학교가 개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학교 생활도 하시면서 수능 준비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빡세요. 왜냐면은 N수생 친구들은 학교를 안 나가잖아요. 하지만 우리 고3 친구들은 학교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도 하시면서 수능 준비도 병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고3 친구들 보면은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은 1, 2월 달은 그래도 새로 수험생 된 것도 있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도 있고 해가지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3월부터 학교를 나가면서 예를 들어 현강을 듣던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현강 중의 일부를 인강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것까지는 뭐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는 굳은 의지로 인강으로 열심히 따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3월에 학교 생활을 이렇게 치이다 보면은 점점 이제 인강을 열심히 안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이 되면은 뭐가 있죠? 4월 말에 중간고사가 있죠. 그래서 중간고사 대비를 하기 시작하면서 수능 준비는 일단 당연히 좀 뒷전에 가게 되죠. 그러다 보면은 중간고사에 정신이 슉 빠진 다음에 5월이 돼서야 다시 수능 준비를 이제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막상 시작하려고 봤더니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나. 특히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많이 떨어져 있어. 그래서 정신없이 5월 달을 겨우겨우 보내고 나면은 6평이 바로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6평에서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성적이 안 나온다. 이게 여러분들이 3월 합평, 4월 합평은 고3들만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착시 효과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성적이 잘 나오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막상 6평을 보면은 성적이 훅 떨어져 있다고. 왜냐면 6평부터는 이제 N수생도 보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공부를 열심히 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한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는 게 대반입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예. 해서 이게 보통 고3 학생들의 주요 스토리고요. 그러다가 이제 7월부터 8월 열심히 하지만 9평에서 또 N수생들에게 치이고 그러다가 정신없이 10월 보내고 나면은 수능 11월 되는 게 일반적인 고3 친구들의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어쩌라는 거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3월부터 이런 말 너무 잔인할 수 있지만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게 사람이 이 정도 공부하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제가 이렇게 딱 말씀드릴게요. 잠은 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잠을 못 자면은 이거는 공부는 1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활동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잠은 6시간 이상은 좀 주무셔라. 그래서 잠자는 시간 6시간. 그 다음에 밥은 잘 먹어야 됩니다. 공부를 하려면은 뇌도 에너지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밥을 꼭 드셔야 돼요. 아침 웬만하면 꼭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 3끼 정도 꼭 먹으셔야 되고 밥 먹는데 뭐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죠? 3끼 먹어도 1.5시간입니다. 그래서 총 7.5시간. 그래서 24시간에서 약간 쉬는 시간까지 해가지고 8시간 정도를 뺀
나머지 16시간은 제가 뭐 16시간 책상 앞에 앉아 있으라는 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애초에 학교를 다니시기 때문에 자습 시간을 8시간 확보하실 수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 16시간은 온전히 공부에 바치는 시간이어야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제가 감히 사실 굉장히 욕먹을 것 같기도 한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굉장히 높은 목표를 좀 기준을 잡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은 이 정도 하는 학생들이 사실은 탑 성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만큼 성적이 안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자기가 15시간, 16시간 정도 온전히 꼭 공부를 하고 있으라는 말은 안 하겠지만 다른 쓸데없는 짓을 안 하면서 공부에 좀 올인했는가, 요거를 고3 친구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건 고3이기 때문에 고3이 사실은 N수생보다 공부도 당연히 덜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때 N수생을 이기려면은 요 정도 시간을 좀 할애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이건 뭐 불가능한 목표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봐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16시간 내내 공부를 하실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간중간 잠깐 쉬는 시간도 약간 쉬는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쉬는 시간에 너무 고3 동안에는 핸드폰 하지 마시고, 왜냐면 핸드폰을 하면 약간 정신이 혼란해져요. 그러지 말고 그냥 자. 그러니까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약간 공부를 위해 자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위해 쓰는 거지, 시간을. 이거를 핸드폰하고 게임을 하면은 그게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학생들이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몸 체력적으로도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공부에 좀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하는 말인데 핸드폰은 좀 수험생활 도중에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공부하는데 좀 너무 힘들다, 공부하다가 너무 지친다 싶을 때는 예를 들어 영어 듣기 같은 거 있잖아요. 영어 듣기 같은 거를 들으면서 좀 누워 있어. 잠잘 때 영어 듣기를 들으면서 좀 자. 혹은 공부를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기가 좀, 능동적으로 하기가 좀 뭐하니까 가만히 이렇게 팔짱 끼고 좀 편안히 쉬는 느낌으로 인강을 좀 봐. 여러분,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미친 거 아니야? 인강을 보면서 쉬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성적 잘 나온 어떤 학생이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자습 시간에 자습 공부를 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너무 힘들다 하고서 집에 가서 인강을 봤대요. 좀 쉰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실제로 요 정도까지 할 필요가 좀 있다. 그게 아니면은 우리 고3 친구들이 너무 시간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하기 때문에 N수생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또 이거 말씀을 듣고서 그럼 난 못하겠다. 하루에 뭐 16시간을 어떻게 해? 나는 뭐 10시간도 힘든데 그냥 아싸리 포기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저는 최고의 목표를 좀 설정을 해둔 거고요. 최고의 성적이 나오려면 이 정도 생활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1등급, 평균 1등급, 1.5등급 나오는 친구들은 이 정도 생활을 한다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 꼭 이 정도 생활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 정도 생활에 근접한 생활을 하면은 반드시 성적은 올라갑니다. 절대로 우리 노력이 배신하지 않거든요. 특히 여러분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시면은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운의 좌우가 돼요. 이게 어릴 때는 이거를 약간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공부는 운보다는 그래도 상당히 노력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노력을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좋은 성과가 나오는 게 바로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노력이 배신하지 않거든요. 근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해보면은 제가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전에 어떤 유튜브로 우연히 봤는데 어떤 전직 아이돌이셨는데 본인이 진짜 아이돌을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이돌로서의 가치가 자기의 노력에 비례하지 않는 걸 느끼고서 그만두셨다는 아이돌 인생극장을 제가 하나 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공감이 됐어요. 왜냐면은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타고난 게 큽니다. 그래서
자기가 노력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한계라는 게 존재할 수 있고 운도 굉장히 따라야 되거든요. 한번 빵 떠야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공부는 여러분들이 뭐 이슈몰이를 공부하다 이슈몰이를 해가지고 빵 떠면 점수 잘 나오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단히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들 하나하나 지워 나가면은 언젠가는 완성이 되는 것이 공부입니다. 제 함석진의 공부법 해가지고 제 시리즈로 연재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세요. 특히 거기에 세 번째 걸 보시면은 공부는 결과적으로는 모르는 걸 지워 나가다 보면은 무조건 된다. 왜냐하면 공부의 범위가, 우리 시험의 범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그래도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그나마 노력으로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올 한 해 수험생으로서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은 그래도 수능 볼 때 그래도 3월 달에 선생님 말씀 들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 결과가 나와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고3 친구들이 사실은 지금 1, 2월 달에 현강 듣다가 3월 달에 학교로 돌아가면서 많이 풀어지고 해이해질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강하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 말 꼭 잘 기억하시고 수능 때까지 유지하시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